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원수를 얼마 전에 복수하게 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이혼 경력이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직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20대에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가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8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었네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과 남편이 눈이 맞아서 저 몰래 둘이 사귀고 아주 연병을 떨었습니다. 반복되는 남편의 외박과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며칠간 남편의 뒤를 밟았을 때 알게 되었지요. 남편 내비게이션에서 발견된 모텔 기록들 그리고 남편과 만나고 있었던 여자가 남편 가게 알바생이라는 것도 그때 다 알게 되었네요. 20대 초반에 등록금 번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집에서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알바생들 밥 먹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몰랐네요. 남편에게 바람피는 거 알고 있다고 귀하는 짓이냐고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 없으면 못 산다고 죽어버리겠다고 거의 3개월을 식음 전폐하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바보 같은 저는 한 번만 용서하고 살기로 했으나 용서도 잠시 남편이 여자가 나오는 업소를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했고요.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서 위자료도 받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원래 샵에 소속돼서 신부화장이나 연예인들 화장 같은 걸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소송으로 인해서 망가진 정신상태와 멘탈 때문에 샵에서 나오고 몇 년을 프리로 일하다가 작은 가게에서 다시 1인 메이크업 샵을 시작했네요. 소송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상간녀 부모가 찾아와서 소송 취하하라고 온 가족을 다하고 상간녀는 젊은이의 기인지런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를 정도로 적반하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그렇게 몇 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어느 정도 상처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원장이 잠깐 샵에 나와서 일해줄 수 있냐고 해서 주말에 잠깐 도와주러 청담동 샵에 갔습니다. 2월달이었는데 그날 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라 결혼하시는 신랑 신부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저도 새벽 5시에 나가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안쪽 3번 메이크업 방에서 익숙한 얼굴이 스치듯이 보이더라고요. 그런지 내가 잘 못 봤나 하고 다시 한 번 더 3번 방을 보려고 하는 순간 귀퉁이 닫혀 있어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3번 방에 있던 그 여자, 그네 남편이랑 바람난 그 상간녀 같은데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신경이 쓰니 계속 쓰이더라고요. 원장님한테 상간녀 이름 000을 대면서 혹시 3번 방 안에 있는 신부님 성함이 000이냐고 물으니다. 000이 맞다는 겁니다. 나이가지 그 상간녀와 일치한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올해 하필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그 여자가 와서 메이크업을 받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마주치지 말자. 마주치면 진짜 일이고 그리고 깽판 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일만 열심히 하고 가자라고 다짐을 하고 손님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 메이크업 잘 돼가 라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가오는 겁니다. 익숙한 목소리 칠판에 손톱을 긁는 것처럼 소름 끼치고 쩍쩍 갈라지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 상간녀였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상간녀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상간녀는 제 얼굴이 보자마자야 이 미친년이 오래 여기 있어? 라며 소리쳤어요. 나도 네 남편이랑 논 거 쪽팔려니는 그런 잘난 거 있냐? 핫바리처럼 메이크업샵에서 일이나 하고 말이야. 더 한심해. 나는 남자 잘 만나서 결혼하는데 너는 이혼녀의 메이크업샵에서 핫바리 짓이나 하고 있네라고 하더라고요. 상간녀 엄마도 뒤에서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사장 나어 라고 소리 지르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 뻔뻔한 태도에 화가 올라올까지 올라와 샵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저와 상간녀를 말리고 원장님은 저를 붙잡고 나가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고 집에 가라고 하며 저를 끌어냈고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대체 LH가 덜 잘 못했기에 왜 세상이 나한테만 이러지? 싶었습니다. 뻔뻔한 상간녀와 상간녀 가족의 태도에 저는 화가 났고요. 택시를 잡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택시 아저씨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저는 택시에 앉아서 1시간가량을 메이크업 샵을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상간녀에게 복수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상간녀와 그년 부모님들이 나오더라고요. 상간녀는 잔뜩 화가 난 채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차를 타고 식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택시 아저씨에게 저 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습니다.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상간녀가 홀 안에 들어가고 30분 뒤 저도 홀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느라 노메이크업을 가리기 위해 쓰고 왔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상간녀가 있는 식장 쪽으로 들어갔지요.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남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배는 무슨 막달 임산부처럼 낭산만하게 튀어나와 있고 입술은 발랑 뒤집어 가져 있어서 웃을마다 뻐드렁니가 보이는 역겨운 얼굴이더라고요. 나이는 30 후반으로 보이고 상간녀 남편인 듯 캐스바이다. 돈 많은 남자이니 상간녀가 붙잡았구나 싶더라고요. 여튼 시작 5분 전 웨딩홀에서 하객들은 식장으로 다 들어가달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몰래 끼어서 식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5분이 흐른 뒤 노래소리와 함께 상간녀가 방긋방긋 웃으며 걸어 나오더라고요. 하객들은 환호 지르고 난리가 났고요. 참 진짜 무서운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상간녀가 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걸어 나가는 무대 쪽으로 올라오려는 순간 저는 재빠르게 그 무대 위로 올라가 상간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걷는 쪽으로 올라오니 분위기가 싸해지고 금방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저는 소리치며 말했죠. 내가 그냥 지나갈 줄 알았냐? 하긴 여러분들 2년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가정 파탄낸 여자예요. 나한테 소송 걸리고 법적으로 이 여자 상간녀인 거 인정했다고요? 돈도 골라서 지보다 최소 동갑 넘는 뚱땡이 아저씨랑 결혼하는 주제에 귀가 좋다고 벙긋벙긋 쳐웃고 지랄이냐? 너는 죄짓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사니? 더 나한테 잘 못 걸렸어. 내가 덮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네가 샵에서 보인 그 뻔뻔한 태도 때문에 안 되겠다. 라고 소리치며 상간녀 눈에 있는 속눈썹을 손으로 팍 버리고 얼굴을 손으로 막 공들여 메이크업한 모습을 망가뜨리기 위해 입술이랑 눈 번지라고 막 비볐지요. 제가 상간녀 얼굴에 손을 대자 사람들은 웅성대고 사진 찍고 관계자들은 나와서 저를 제지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상간녀 결혼식만 망치자 라고 생각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나갔고요. 결국 웨딩업체 측에서 내려온 경호원과 신랑 쪽 식구들의 지지로 저는 거의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웨딩업체 쪽에서 경찰을 부르고 저는 1층에 가서 경찰이 올 때까지 앉아있고 결국 경찰서 가서 조서 썼네요. 그래도 상간녀 결혼식 망친다는 제 목적은 달성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법원에서 벌금을 내리던 집행유예를 때리던 그건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전에 이 웨딩홀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상간녀 결혼식 때 깽판 치러 온 여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2번째라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다니 놀랍기도 하면서 참 씁쓸했네요. 참고 살다가는 가슴에 병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한 일에 후회 없습니다. 당당하기에 글도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